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 가는 당신. 약은 점점 늘어나고 몸은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죠. 그런데 단 한 잔 딱 2주. 믿기 어렵겠지만 내 몸은 그 순간부터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별거 아닌 줄 알았던 그것. 그런데 놀랍게도 내 수치가 달라졌습니다. 아침 루틴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잠든 면역이 깨어난 느낌이었죠. 건강 레시피요? 물론 알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먼저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를 마신 뒤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까지 달라졌다고 말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지금 눌러두세요.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병원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하지만 정말 몸이 반응하는 루틴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바뀌는 순간을 함께. 작년 이맘때였나. 병원 대기실에서 나란히 앉은 사람들 얼굴이 아직도 기억난다. 혈압 수첩을 들고 이름 부르면 일어나는 그 무거운 공기. 나도 그중 하나였다. 당뇨 수치가 올라가고 체중은 줄지 않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도통 모르겠더라. 식사 조절하고 운동하시고 가능하면 식초도 한번 드셔보세요.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 괜찮습니다. 그땐 그냥 흘려들었다. 근데 희경이의 말과 의사 말이 겹치면서 뭔가 하나가 마음속에 탁 박혔다. 식초? 처음엔 그저 그런 얘기겠지 했는데 묘하게 나를 자꾸 떠오르게 만들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희경이에게 전화했다. 그 식초 어디서 샀어? 희경이는 웃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하나 가져다 줄게. 천천히 마셔봐. 절대 무리하지 말고. 그날 오후 작은 유리병 하나가 내 손에 들어왔다. 사과 식초. 물을 따라 희석하고 한 모금 마셨는데 시큼한 냄새에 톡 쏘는 맛.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이걸 마시라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꾸 희경이의 말이 떠올랐다. 그렇게 나는 매일 물에 타서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다. 잠이 더 깊어졌고 속이 가볍고 화장실 가는 일도 더 편해졌다. 가장 놀란 건 혈당 수치였다. 며칠 전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가 말했다. 요즘 뭐 특별한 거 하세요? 지난달보다 수치가 아주 좋아졌어요? 식초 한 모금으로 바뀐 건 몸만이 아니었다. 나는 그 작은 습관 덕분에 다시 나를 사랑하게 됐다. 아침 햇살처럼 잔잔히 다가와준 이 변화에 나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여러분도 혹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꼭 식초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처럼 작고 소소한 변화가 인생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습관은 조용히 만들어지고 인생을 천천히 바꿉니다. 처음엔 그저 한 모금이었죠. 하지만 그 한 모금이 내 하루를, 내 몸을, 내 기분까지 하나씩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마셔야지. 내 몸이 나를 배신하지 않도록 나라도 내 몸을 배신하지 않게. 오전 7시 공복 식초 루틴으로 몸을 깨울 시간. 햇살이 거실 벽을 천천히 타고 오릅니다. 바닥에 닿은 따뜻한 빛, 가볍게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갑니다. 컵에 미지근한 물 200ml, 그리고 현미식초 또는 사과식초 1큰술. 그 한 스푼을 떨어뜨릴 때의 소리. 톡. 마치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종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한 잔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까? 식초를 마신 후 입안에 감도는 새콤함, 속이 따뜻해지는 감각. 그게 이제는 익숙한 위로가 되어 있었죠. 이 루틴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나면서 가장 먼저 변한 건 기분이었습니다. 기상 직후의 무거움 대신 뭔가 가볍고 맑아진 느낌.
아무도 모르게 내 안에서 새로운 나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낮 12시. 점심시간. 회사 식당의 냄새가 유혹할 때쯤 제 몸은 이미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식사 30분 전. 같은 방식으로 물과 식초 한 잔. 식욕이 자연스럽게 조절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반찬을 남기는 일이 없었는데 이젠 밥 한 공기 절반만 먹어도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초가 입을 막는 게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먹게 해주는 거구나. 과식하지 않으니 식곤증도 줄어들었고 오후 업무의 집중력이 눈에 띄게 올라갔죠. 몸이 무겁지 않으니까 마음도 가벼워지고 일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오후 6시.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식사 전 식초 한 잔은 단순한 루틴을 넘어 오늘도 나를 잘 돌봤다는 작은 자기 확신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식초 루틴은 습관이 아닌 의식이 되었죠. 정갈하게 컵을 꺼내고 식초를 붓고 물 온도를 확인하고 천천히 마시는 그 과정 자체가 마치 명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했어. 오늘도 잘 버텼어. 이 한 잔으로 내일 더 건강하자. 루틴 작심삼일로 끝나기 쉬우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절대 실패하지 않는 루틴 유지 팁을 알려드립니다. 냉장고 문 안쪽에 식초 전용 공간을 만들기. 한 병만 따로 보관해도 매일 아침 무의식적으로 꺼내게 됩니다. 물병에 미리 섞어두고 하루 3회 분량으로 나누기. 한 번에 마시기 힘들다면 나눠서 마시면 됩니다. 작은 습관이 진짜 변화를 만든다는 걸 믿으세요. 식초의 종류는 몸에 맞게 조정. 현미식초, 사과식초, 레몬식초. 자신에게 잘 맞는 걸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맛에 즐거움이 있으면 꾸준함이 따라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겐 별거 아닐 수 있는 한 잔의 식초. 하지만 제게 그건 건강을 되찾는 의지의 시작이었고 무너졌던 나를 다시 세우는 복구의 신호였어요. 습관이 바뀌고 몸이 바뀌고 그리고 마침내 마음도 바뀌었습니다. 이쯤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식초는 분명 좋은 점도 많지만 마시는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날도 기억나요.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몸이 너무 안 좋아졌다며 며칠을 결근했어요.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식초 원액을 빈속에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이어트에 대한 조급한 마음에 식사도 거르고 아침마다 식초 원액을 들이켰다고 해요. 결과는 위장의 염증. 병원에서는 위점막 손상이 심해졌다고 진단했죠. 이 일은 제게도 강한 경고가 되었어요. 식초를 마실 땐 반드시 희석해서 마시고 식사 전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절대로 원액 그대로 마시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식초 섭취 시 반드시 기억할 점. 첫째, 식초는 희석해서 마셔야 합니다. 절대로 원액 그대로 마시지 마세요. 보통은 물 200ml에 식초 1큰술 약 15ml 정도가 적당합니다. 위가 약한 분은 미지근한 물로 희석해 드시면 자극이 덜합니다. 둘째, 공복에 마실 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공복 식초가 몸을 깨우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자극적인 식초가 들어가면 오히려 속쓰림, 위염, 위상, 과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땐 소량부터 천천히 적응해 가세요. 셋째, 자신에게 맞는 식초 종류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과 식초는 가장 대중적이고 맛이 부드러워 입문자에게 적합하며 현미식초는 풍미가 깊고 건강에 좋지만 다소 강한 향이 있으니 물과의 희석 비율을 더 높여야 할 수 있습니다. 레몬식초나 석류식초 등 과일 베이스의 식초는 음용감이 좋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꾸준히 마시기에 부담이 적습니다. 넷째, 식초를 마신 후엔 입안을 꼭 헹궈주세요. 식초는 산성이 강해 치아에 직접적으로 닿는 시간이 길어지면 치아 부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초 음용 후엔 물로 입을 헹구거나 가볍게 양치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 3회 이하가 좋습니다. 너무 자주 마시면 위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아침, 점심 전, 저녁 전 정도가 적절합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복용 중인 약과 상호작용 가능성 확인. 특히 인슐린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식초를 루틴에 넣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 식초만 마시고 살이 빠진다는 건 오해일 수 있습니다. 식초는 분명 신진대사를 도와주고 식욕을 조절해주는 효과는 있지만 식단 조절과 함께 병행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마치 마법의 약처럼 믿고 의존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에요. 제 동료 중 한 명은 식초를 마시면서도 꾸준히 식사를 조절했고 하루 20분 산책을 병행했어요. 그게 바로 진짜 건강한 변화였던 겁니다. 식초는 건강을 위한 조력자이지 해결사가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식초로 밥상을 바꾸면 건강도 바뀝니다. 식초를 먹긴 먹어야겠는데 도무지 매일 마시긴 힘들어요.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걱정 마세요. 식초는 마시는 것보다 먹는 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밥상 위 반찬에 간식에 나도 모르게 들어간다면 꾸준한 섭취가 가능하고 효과도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오늘은 시니어의 입맛과 건강을 위한 식초 활용 레시피 하나씩 알려드립니다. 먼저 특별한 이야기 하나 전해드립니다. 요리와는 거리가 멀던 75세 어르신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내가 요리를 다시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75세 김인순 어르신은 남편과 사별 후 식사는 늘 김밥이나 배달 음식. 그런데 혈당이 급격히 올라 병원 신세를 지고 나서 딸이 건넨 한마디. 엄마, 이 식초 드레싱 하나면 밥도 반찬도 맛있어요. 그날부터 김 어르신은 하루 한 끼 내가 만든 식초 반찬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체중은 4kg 줄고 공복 혈당은 120에서 95로 내려갔습니다. 식초 하면 새콤한 맛만 떠오르시죠? 그런데 알고 보면 식초는 요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비밀 재료랍니다. 식초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발효식품이며 살균 효과가 있고 소화까지 도와줍니다. 다음은 식초를 활용한 기본 요리법입니다. 1. 식초 채소 무침. 준비물은 간단해요. 오이 1개, 양파 4분의 1개, 식초 1큰술, 소금 1꼬집, 그리고 설탕 반 큰술만 있으면 됩니다. 오이와 양파를 얇게 썬 뒤 식초와 소금, 설탕을 넣고 살살 묻혀주세요. 그리고 단 5분만 재워두세요. 그러면 아삭하고 상큼한 마치 장아찌 같은 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2. 식초 된장국. 된장국을 끓일 때 마지막에 식초 한 작은술, 이 한 방울이 된장의 짠맛은 줄이고 속은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입맛은 그대로, 소화는 더 부드럽게. 오늘 저녁국에 한번 넣어보세요. 3. 식초 드레싱 샐러드에 쏙쏙. 사과 식초 1큰술, 올리브유 1큰술, 꿀 약간, 간장 반 큰술. 이 4가지를 섞기만 하면 새콤달콤한 식초 드레싱 완성. 삶은 브로콜리, 양상추, 달걀과 함께하면 영양도 맛도 한 그릇에 담깁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앞으로도 실전 레시피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식초는 요리뿐만 아니라 시니어 건강 관리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1. 구강청결. 미지근한 물 1컵에 식초 한 작은술. 이 물로 입을 헹구면 구취 제거, 세균 억제에 효과적입니다. 단 절대 삼키지 마세요. 2. 발 건강 관리. 조경물에 식초 반컵. 무종균 억제, 각질 완화, 냄새 제거까지. 발도 편안해지고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3. 변기 세면대 청소. 락스 대신 식초 1컵과 베이킹소다를 섞어 10분간 방치. 자극적인 화학 제품 없이도 살균과 탈취가 가능하죠. 누군가 그러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약은 이미 건강을 잃은 뒤에 먹는 약이다. 하지만 식초청은 다릅니다. 건강을 잃기 전에 내 손으로 만드는 생활 속의 예방법이죠. 지금부터 소개할 건 누구나 부엌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천연 식초청 3가지. 그저 음식 재료였던 식초가 약이 되는 순간입니다. 먼저 특별한 이야기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아들의 발냄새 엄마의 손으로 해결한 비결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68세 이정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20대 아들의 운동화 냄새 때문에 매번 숨을 참고 방에 들어가셨다는데요. 우연히 유튜브에서 식초와 레몬 껍질의 탈취 효과를 알게 되셨습니다. 사과 식초에 레몬 껍질을 넣어 3일간 발효한 뒤 그걸 분무기에 담아 운동화에 뿌렸더니 이건 기적이에요. 이제는 아들 방문 활짝 열어놓고 삽니다. 이정순 어르신의 말씀이었죠. 이처럼 우리 집 부엌에서도 식초청이 작은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건강에 좋은 3가지 식초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감기 예방부터 고혈압, 혈당 관리까지 이 3가지 식초로 건강을 챙겨보세요. 첫 번째는 꿀식초예요. 감기 예방에 딱 좋은 달콤한 한 병이죠. 사과 식초 500ml, 생꿀 100ml, 그리고 레몬 슬라이스나 생강을 준비해 주세요. 모든 재료를 병에 넣고 나무젓가락으로 잘 저어준 후 냉장 보관해 주세요. 2, 3일 후부터 하루 2번 물에 타서 마시면 목감기 예방은 물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보관은 냉장고에 1달까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마늘 식초예요. 고혈압과 혈액순환 걱정을 덜어주는 비법입니다. 깐 마늘 200g과 흑초 또는 현미식초 500ml를 준비하고 꿀 2큰술을 넣어도 좋아요. 마늘을 통째로 넣고 식초를 부은 뒤 밀봉해 1-2주간 숙성시켜 주세요. 그 후 마늘은 건져내고 남은 식초는 요리나 음료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1큰술씩 물에 타서 드셔도 좋고 생선 조림이나 불고기 양념에도 활용하면 잡내 제거와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양파 식초입니다.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최고라고 할 수 있죠. 적양파 1개와 사과 식초 500ml를 준비하고 꿀 또는 설탕을 조금 넣어주세요. 양파를 얇게 썰어 식초에 담고 하루 이상 숙성시킨 후 하루 1-2숟갈씩 섭취하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고기와 함께 먹으면 소화도 돕고 혈당 상승도 막아준답니다. 여러분, 이 식초들로 건강도 챙기고 맛도 즐기세요.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놓고 매일 한 잔씩 또는 밥상 위에 살짝 곁들이기만 해도 병원 가는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냉장고에 건강을 저장해 보세요. 이번에는 식초를 활용한 시니어 맞춤 건강 레시피를 소개할게요. 식초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만능 아이템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는 아침 식사로 시작하는 식초입니다. 아침에 식초를 섭취하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요. 레시피 1. 식초와 함께하는 아침 오트밀. 오트밀 3큰술, 물 200ml, 사과 식초 2분의 1큰술, 꿀 1큰술 옵션, 그리고 시나몬 가루를 준비해 주세요. 오트밀을 물에 끓인 후 사과 식초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꿀과 시나몬으로 맛을 더해주면 배변 활동을 돕고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랍니다. 레시피 2. 식초와 발효된 소스가 들어간 샐러드. 샐러드 채소와 사과 식초, 올리브유, 소금, 후추를 섞어서 드레싱을 만든 뒤 샐러드에 뿌려주세요. 이 샐러드는 소화 촉진과 피부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어요. 다음은 건강 음료입니다. 식초는 음료로 마셔도 많은 건강 효과가 있어요. 레시피 1. 식초 레몬 워터. 사과 식초 1큰술, 레몬 반개, 물 300ml, 꿀을 준비하고 레몬을 짜서 물에 넣고 사과 식초를 섞어주세요. 피로 회복과 소화 촉진에 좋답니다.
레시피 이식초 생강차. 생강 1조각과 사과 식초, 꿀을 뜨거운 물에 넣고 우려내면 소화 촉진과 면역력 강화에 아주 좋은 음료가 되어요. 저녁에도 식초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 1. 식초를 넣은 돼지고기 구이. 돼지고기 목살에 사과 식초를 뿌리고 구우면 지방을 분해하고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레시피 2. 해물탕. 해물과 배추를 끓이면서 사과 식초와 고춧가루를 넣으면 소화를 돕고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이에요. 디저트로도 식초를 활용할 수 있어요. 레시피 1. 식초와 함께하는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에 사과 식초와 꿀을 넣어 섞으면 소화를 돕고 장 건강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져요. 이렇게 다양한 식초 레시피로 건강을 챙길 수 있으니 여러분도 꼭 따라 해보세요. 식초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돕는 작은 리듬처럼 매일매일을 돌아보게 해주는 고마운 습관입니다. 오늘 소개한 식초 레시피들 여러분도 따라 해보세요. 건강한 레시피로 여러분의 식생활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식초는 내 삶을 구해준 약도 기적도 아니에요. 그저 매일 나를 돌아보게 해주는 작은 리듬이죠. 조금은 망가졌던 내 몸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습관.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저 하루 한 모금. 그것이 내 몸을 깨우고 마음을 다독이고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다시 돌아보면 식초 한 스푼은 작은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그 한 잔이 제 건강을 그리고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었죠. 혹시 당신도 매일이 버겁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식초 한 잔의 루틴으로 당신도 당신의 몸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변화는 아주 조용히 시작되지만 확실히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첫 한 잔을 응원합니다.